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데미안 이민우 두 개의 세계. 개나 고양이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는 길들여진 애완동물로 살아가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야생의 세계이다. 애완동물의 삶은 안락하고 밝은 세계이다. 이 세계에 속한 동물은 다른 짐승들의 위험과 더위, 추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다. 또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대신 만난 사료를 건네주는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 단지 본성을 잊고 인간에게 배를 까고 목덜미를 맡기면 되는 것이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다. 만약 누군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면 그가 속한 사회는 그에게 두 개의 세계를 제시한다.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는 허락된 세계이며 어둠의 세계는 금지된 세계이다. 일부 호기심 많은 인간들은 어둠의 세계를 알고자 한다. 더 나아가 빛의 세계를 거부하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한다. 물론 가혹한 대가가 따른다. 이것은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야생으로 돌아간 애완동물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일부 인간들은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약을 삼키듯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을 훔치듯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온 실수로 정해진 선을 넘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 밝은 세계의 소년 싱클레어 어둠의 세계로 향하다. 소년 싱클레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에게 중산층 가정이라는 밝은 세계를 선물했다. 이 세계는 사랑과 엄격함이 함께 있었으며 좋은 교육이 있었고 아침에는 맛난 음식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세계였다. 이 세계는 밝은 세계로 굳게 뻗어 있었다. 싱클레어는 자기 삶의 목표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싱클레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밝은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자기 집을 청소하는 하녀들로부터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는 견석공들로부터 밝은 세계의 바로 옆에 어둠의 세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이상한 일은 그 두 세계가 나란히 붙어 있다는 것이었다. 두 세계는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었던가. 좋은 옷을 입고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점잖은 집안의 아들 싱클레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섰다. 싱클레어를 어둠의 세계로 인도한 것은 프란츠 크로모였다. 프란츠 크로모는 싱클레어가 갖고 있는 어둠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녀석이었다. 그는 13살가량 된 거칠고 힘이 센 초등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판이 좋지 않은 술꾼 재단사였고 프란츠는 또래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불량스러운 어른처럼 이빨 사이로 침을 뱉었다. 그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와 어울렸지만 그것이 마치 오래된 습관 같았다. 어둠 세계에 들어온 대가. 어느 날 또래들이 프란츠 앞에서 온갖 시시한 무용담을 널어놓을 때였다. 싱클레어는 대담한 이야기를 꾸며내었다. 프란츠의 마음에 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싱클레어의 상상력은 잊지도 않은 자신의 사과, 도둑질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었다. 그 순간 어둠의 세계가 느닷없이 싱클레어의 세계가 되었다. 프란츠는 야비하고 잔인하게 싱클레어를 협박했다. 경찰에 사과도둑질을 고발하고 상금을 받겠다는 프란츠를 어린 싱클레어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싱클레어는 난생 처음으로 돈을 훔쳐 프란츠에게 갖다 바쳐야 했고 자신을 불러내는 프란츠의 휘바람 소리에 무조건 나가야 했다. 그리고 그의 온갖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 프란츠의 휘바람 소리는 어린 싱클레어에게 지옥의 소리이자 악마가 누르는 벨이었다. 싱클레어는 학교에 늦겠다고 깨우는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토했다. 싱클레어를 둘러싼 밝은 세계는 파괴되었다. 어린 싱클레어는 자신이 집안으로 끌어들인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에 휩싸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허락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대가는 10살의 소년에게도 가혹했다.
매트에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움을 두 발에 묻힌 채 집에선 알지도 못하는 그림자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싱클레어를 고통에서 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다. 우연히 옆밤과 함께 성서 수업을 들을 때였다. 가인의 이야기가 수업의 주제였다. 신이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이 바친 제물만을 받았기에 가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친동생 아벨을 죽였다. 신은 가인의 이마에 표식을 찍었다. 가인은 그 표식을 단 채 평생을 살아야 했다. 아벨을 죽이는 가인, 싱클레어는 가인의 표에 몰두했다. 그는 한때 아버지가 선사해준 밝은 세상을 경멸하고 스스로 어둠의 세계로 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이 가인 같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이마에도 형벌의 표식이 찍혀있는 것 같았다. 싱클레어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밝은 세상의 테두리 바깥에 호기심을 품은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데미안의 등장 끝에 싱클레어에게 막스 데미안이 다가왔다. 영리하고 밝고 더없이 단호한 얼굴이었다. 데미안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얼굴을 갖고 있었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단호한 말투를 유지했다. 또래들과 함께 있는 데미안의 모습이 싱클레어에게는 마치 농부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들과 같아 보이려 노력하는 변장한 왕자 같았다. 이 가인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 참되고도 올바르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 그런 이야기들이 대개 훨씬 더 나은 의미를 갖게 되지. 데미안이 해석한 가인의 이야기는 선생님의 말과는 전혀 달랐다. 데미안에 의하면 가인은 신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인은 용기 있고 자기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첫 새끼 양을 죽여 제물로 바친 아벨이 급정이었다. 가인은 신이 허락한 범위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멋진 사람이었다. 데미안에 의하면 가인의 표식은 신의 형벌이 아닌 뛰어남의 표식이었다. 가인이 고귀한 사람이고 아벨이 급장이라니 가인이 지닌 표가 뛰어남의 표지라니 신을 모독하는 극히 파렴치하고 부조리한 말이었다. 대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단 말인가? 데미안의 부드러운 미소와 기묘하게 빛나는 눈을 보며 싱클레어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점점 자부심으로 바뀌어갔다. 싱클레어는 어둠의 세계로 다가간 자신이 가인과 같다면 어쩌면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높고 선하며 경건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서 강렬한 향기처럼 구원의 예감을 느꼈다. 싱클레어의 예감은 적중했다. 그날도 싱클레어는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에 비를 맞으며 케이크 2조각을 들고 나갔다. 케이크 조각을 받은 클리모는 싱클레어의 갈비뼈를 치며 잔인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음 요구사항으로 그의 누나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싱클레어가 크로모의 이 새로운 고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였다. 데미안이 나타나 싱클레어를 부드럽게 붙잡았다.